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린 캠퍼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9블록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와 조금 더 유사한 형태의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린 캠퍼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노트에 잠시 화면을 정지시키고 노트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크게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큰 원을 그려 보셨나요? 자, 그려 보세요. 중지시키고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그림이 완전 진원이 돼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걸 진원되게끔 몇 번을 더 그림을 더 한번 여러 번을 한번 그려 보시기, 돌려보세요. 돌리다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진원이 아니 좀 삐뚤삐뚤했는데 여러 번 돌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방금 보이는 화면처럼 그 진원처럼 보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려는 린 스타트업, 린 캠퍼스와 같은 형태의 내용이더라. 쉽게 말해서 이 린 스타트업은 어떤 거냐면, 린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거, 군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을 의미해 주고요.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조직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린 스타트업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새로운 어떤 불확실성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 없는 부분들을 뺀 아주 기초적인 부분, 초기 단계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 또는 만드는 기업을 우리는 린 스타트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델이 이제 린 캠퍼스 비즈니스 모델인데, 가만 린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신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로 크게 생각하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또는 시작을 또 작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확장하는 게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리딩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고객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으로 또 개선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스피드, 랭귀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조화를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린 캠퍼스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린 캠퍼스 스타트업은 쉽게 말해서 빠르게, 그리고 이제 빨리 개선하고 수정해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린 스타트업을 하는 방법 중에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개발할 때 초기 단계에는 모두 이 분야가, 이 내용이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왔던 검증된 학습, 측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번 만들어 놓고 이게 최고야, 이게 완벽해가 아니라 수시로 만들고 수정하고 또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단순 돈벌이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적절하게 맞춰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측정하고 피드백 받고 하는 이런 어떤 순환적인 과정을 거쳐서 고객 니즈에 맞춤형 제품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린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팀 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을 구성할 때 제일 먼저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 팀은 가급적이면 최고 에이스로 뽑는 게 제일 좋아요. C급이나 뭐 D급 친구들 여러 명 뽑아 본들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 최고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들을 확보해서 팀원으로 구성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의미가 없다.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팀이 가장 핵심적인 팀 구성 중에 한 요소 중에 하나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철저하게 조직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단순히 이제 하는 게 뭐 발명만 한다가 아니라 이걸 사업화까지 연기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팀 구성이 됐다면 반드시 린 스타트업을 할 때 갖춰야 될 게 비전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팔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실행을 했을 때 그 관련된 제품, 즉 쉽게 말하면 환경에 따르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구성이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만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사이먼 사이텍의 골드 스쿨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앞에 했던 비전하고 전략하고 제품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왜 필요하냐?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이 제품을 만들 때 왜 필요하냐? 가치관, 비전, 존재 이유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 팀원들의 전체적인 비전과 연결이 되고 이게 하나로 일치가 돼야만이 우리가 좋은 제품 또는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더라. 자, 그렇게 다가가는 형태의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린 캠퍼스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비즈니스 모델과 린 캠퍼스의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비즈니스 모델은요,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 핵심 자원, 가치 제한, 고객 관계, 채널, 고객 수익, 비용,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린 캔버스는요, 문제, 솔루션, 가치 제한, 경쟁 우위, 고객 채널, 핵심 지표, 비용 구조, 수익은 내용은 비슷하게 9개의 블록은 똑같습니다만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즈니스 캠퍼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캠퍼스는 이 고객에 대한 가치 제한과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익을 어떻게 되고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린 캠퍼스 형태는 어떤 거냐? 문제에 대한 정의를 밝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품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이게 아니라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린 캠퍼스를 먼저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캠퍼스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하고 린 캠퍼스를 비교를 해보면 대상은 사용을 하는 방법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고객이나 투자자,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사업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킬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입니다. 근데 린 캠퍼스는요, 오직 창업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업하기 바로 이전, 바로 창업해서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고객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채널, 고객 관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데 비해서 린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아직 물건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되지 않았지만은 그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구현해 놓고 거기서 어떤 예상 수익이 나올 것인가, 예상 수익을 놓기 위해서 내가 핵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는 핵심 파트너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한다면, 링 캠퍼스는 그 하기 이전에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또 고객이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구매할 것인가, 또 비용과 또는 예상 수익은 어떤 식의 있을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방향만 잡아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링 캠퍼스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쟁적인 관계를 보면 여기 보면 양적, 질적에서 가격, 비용을 중심으로 따지지만은 링 캠퍼스는 경쟁사하고의 어떤 제품 비교에 대한 부분을 따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는 신규 창업자가 아니라 기존에 창업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의 어떤 우리 비즈니스를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링 캔버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고객한테 맞을 것이냐 맞지 않을 것이냐를 비교 분석해서 판단해 보고 제품화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을 만들 때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건 링 캔버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품 만들어서 사업한 다음에는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로 한 번 더 수익성을 따져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링 캠퍼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흐름을 잠깐 보면, 기존에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고객 대상층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하고 또 어떻게 판매를 하고 또 그 제품을 출시해서 수익을 어떻게 낼 건가, 성과를 어떻게 낼 건가가 이제 일반적인 모델이었어요.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린 스타트업의 형태의 모델은 첫 번째 뭐 하느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가설이라고 형태로 어떤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 아마 고객이 살 것 같아 라고 해서 스케치 형태나 아니면 3D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고객한테 가서 물어본다라는 거죠. 물어봤을 때 고객이 이거는 좀 아닌데요 라고 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서 또 수정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돌리고 난 다음에 그 가설을 쉽게 말하면 검증이죠. 검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나 새로운 판매 형태로 가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을 이렇게 할 때 왜 이걸 작성하느냐? 제일 큰 주제가 바로 문제를 쉽게 정의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또는 생각하고 있는 이 아이디어가 고객들에게 진짜 맞는 거냐, 고객들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냐를 확인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풀려고 하는 문제를 쉽게 정의를 일단 내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진짜 고객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더라.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제품을 만들면 고객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제품 팔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객들이 누구고 이 고객들은 어떤 제품을 사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세분화시켰다면 그 고객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제품을 사느냐, 쉽게 말하면 브랜드를 가지고 하느냐, 휴대성이 좋으냐, 가격이 싸냐, 성능이 뛰어나냐, 이런 어떤 고객 나름대로의 어떤 구매의 어떤 욕구가 있겠죠. 그런 욕구를 맞추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했을 때 MVP라 그래서 최소 존속 제품이라 그래서 완성품은 아닙니다. 시제품까지도 안 가고 스케치라든지 간단하게 뭔가 형태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얻기 위해서 링 캠퍼스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운영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걸 만들었던 게 에릭 리스라는 사람이 먼저 만들었는데 이 채석 존속 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고객한테 가서 물어봤던 내용을 또 들어보고 다음에 뭐 한다?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이제 피보팅 해줌으로써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린 스타트업에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문제하고 솔루션을 최적화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과 이제 시장과의 관계를 또 연결시켜 보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 3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문제와 솔루션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었던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가 고객한테 갔을 때 실제로 이 고객이 이 아이디어를 괜찮게 생각하는지 좋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그 고객의 니즈를 검증했다면 제품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수익성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성을 해본다면 린보드를 작성할 때 첫 번째가 문제에 대한 검증을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MVP를 만드는데 여기에 나오는 낮은 수준의 MVP는 그냥 단순 스케치한 형태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드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겠다. 이걸 가지고 내가 가설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 것이다. 이걸 만들어서 다시 고객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검증받기 위해서. 물어보고 고객이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요렇게 크기는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색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과정을 검증을 완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높은 수준의 MVP, 즉 3D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어떤 형태의 제품 형태를 만들어서 또 고객한테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서 당신들이 생각했던 형태의 제품이 요런 기능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어떤 서비스가 되는 게 맞느냐를 물어보시고 또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수익 모델 또는 채널 이거를 검증해 보는 게 비즈니스 모델 검증에서 총 3개 단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린캔버스 작성하는 요령은 처음 딱 앉은 자리에서 린캔버스 보드가 따로 용지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용지도 여러분들한테 따로 유인물로 드릴 건데 그 용지에 보시게 되면 칸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죠. 9개 블록이라는 거. 그 9개 블록을 작성을 하실 때 볼펜으로 바로 거기다 작성하지 말고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붙이는 게 좋아요. 뜯다가 붙였다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바로 작성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하루 이틀 이렇게 길게 가가지고는 효과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오더라. 일단 딱 작성하게 되면 30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성하다 보면 이 못하는 부분에서 빈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세요. 빈칸 두면 그 빈칸은 내가 부족한 부분이구나. 내가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간결하고 심플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고객에게 문제를 쓰는데 어떻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아주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주변에 살펴보니까 어쩌고 해서 막 소설을 이렇게 쓰게 되면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포스트잇을 쓰고 펜은 굵은 펜을 사용해서 써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으로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제품군에 따라서 캔버스를 여러 개가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 어떤 만드는 제품이 어플 형태의 서비스도 하고 제품 형태로 나간다 그러면 제품에 대한 린캔버스 모델 하나 따로 그다음에 어플에 대한 린캔버스 모델 따로 해서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린캔버스의 구성에는 보면 총 9가지 구성이 있다 그랬죠. 그 9가지 구성이 바로 제일 먼저 넣는 게 고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템에 누가 고객일 것이냐, 진짜 고객이 누구냐, 이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 찾았던 그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서,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불편함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고객이 불편함이 없으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고객을 찾았다면 그 고객은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제안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어떤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그들이 아마 살 거야 라고 해주는 고객의 가치 제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가치 제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이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채널이라고 해서 고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구매를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구매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구매 방법 채널이라 그러면 온라인 홍보, 뭐 오프라인 홍보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이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춤형 형태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채널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익은 뭘 할 거냐, 제품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할 거냐, 또는 이용료를 받을 것이냐, 가입비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또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뭐 어떤 수익 구조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비용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 인건비가 얼마고, 개발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홍보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에 비용적인 부분을 계산을 하시는 게 한 분야고요. 요소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핵심 지표라 그래서 내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화했을 때 지속적으로 뭔가 수익성을 내고 지속적으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목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어플이라고 하면 회원 가입수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또 하루에 몇 명 이상이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우리는 핵심 지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경쟁 우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쟁 우위라는 것은 나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느냐, 경쟁 우위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이제 분석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이 9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를 이런 보드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보면 첫 번째 박스에 문제가 있고 솔루션이 있고 뭐 핵심 지표도 있고 가치 제한이 있고 채널이 있고 수익은 있고 뭐 다양하게 고객군이 있죠. 근데 옆에 보면 문제, 뭐 솔루션, 핵심 지표, 뭐 수익원, 비용 구조, 요 옆에 보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2번, 4번, 3번 쭉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작성 순서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문제부터 막 쓰고 막 연결되는 게 아니라 1번이 뭐예요? 고객군이죠. 고객군. 쉽게 말하면 이 물건을 사는 사람, 내가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 제품을 누가 살 것이냐, 누가 고객이냐, 이거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고객군이고요. 이 고객군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도대체 뭘까? 문제를 찾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왼쪽에 보면 문제가 2로 되어 있죠. 자, 문제를 찾았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렇게 해결해 준다 해서 솔루션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면 사용하기 쉽게 해주겠다. 또는 가격이 비싸다 가격을 낮춰 주겠다. 뭐 이런 가치를 제안해 주는 게 3번이 되고, 그러면 이런 가치 제안이 나왔다면 이 가치 제안을 구현하기 위한 해결 방법이 뭐냐?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구성품을 좀 줄인다든지, 크기를 좀 작게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을 쓰는 게 솔루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채널이라 해서 5번입니다. 고객이 어떤 경로로 이걸 구매하는지, 도달 경로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고, 그리고는 이제 수익원이 뭔지, 수익 모델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판매,
렌탈, 그다음에 뭐 가입료, 광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다. 인건비, 개발비, 유통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핵심 지표, 경쟁 우위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더라도 1, 2, 3, 4 해서 9번까지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야 되지 차례대로 왼쪽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방금 했던 이 내용들을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들이죠. 이게 우리 앞에서 했던 이 내용하고 똑같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 앞 시간에 제품 개발해서 만드는 방법에서 기존의 방식과 개선 방식을 설명을 했을 때 이 개선의 방식의 내용과 똑같더라.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객 가치, 그 다음에 해결책, 채널, 수익, 비용, 핵심 지표, 경쟁 우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개선 방식을 형태로 운영되는 것 이게 링캠퍼스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트, 이 파일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 자료를 통해서 작성하시되 여기 유인물에다가 가급적이면 좀 큰 용지 A3라든지 더 큰 용지에다가 써주는 게 좋고요. 글로 바로 쓰지 마시고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링캠퍼스가 무엇인지, 링캠퍼스 안에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